만남 아침마당 전북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2025년 달력 선물 받았어요. 아, 그걸 펼쳐보니까 어머, 내년을 벌써 이렇게 준비? 2024년이 이렇게 벌써 지나가? 진짜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2024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이제 12월이고 또 이제 2025년이잖아요.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지금 상태에서는 체념 단계? 아유, 그럴 필요까지는 없어요. 한 달 밖에라고 제가 표현은 했지만 그게 또 바꿔서 생각하면 한 달이나 남은 거잖아요. 아. 그래서 못했던 계획들 한 달 동안 하시면 좋아요. 그렇다면 올해 제가 그 방송 30년, 라디오 10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 시작이 반이라고 하잖아요. 벌써 이제 네. 반전을 썼으니까 조금만 하면은 보름만 정도만 하면 금방 나올 것 같네요. 야, 아니 우리 홍임 씨의 방송 30년, 네.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서전 쓰는 것도 저는 대찬성이에요. 네. 그 일단 올해 안에 책을 내려면은 지금부터 바로 글쓰기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냥 일어나서 빨리 글 쓰러 가세요. 그 빈자리는 누군가 채우겠죠. 누군가 채우겠죠. 예, 아니 뭐 이참에 그냥 작가의 길로 전향하시는 것도 저는 좀 추천을 드리고요. 예. 이참에 그냥 작가의 길로 전향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거는 그 방송 그만해라. 라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했거든요. 여기다가 막 재를 뿌리고 있습니다. 재를 뿌리고 있어, 원준 씨. 두 분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참, 저는요 평생 미뤄왔던 운동에 도전을 해서 바디 프로필을 한번 찍어보고 싶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좀 약골같이 보여도 근육형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관리를 하면 몸짱이 될 수가 있거든요. 지효 씨, 네. 저의 달라진 몸 궁금하고 기대가 되시죠? 예, 죄송한데 어떻게 하나도 기대가 안 되네요. 예, 은근히 근육형이신 것도 이제 알았어요. 아무튼 도전하고 싶은 것 저는요. 얼굴 되고 노래 되기 때문에 라고 작가님이 여기 대본에다 써놓으셨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저는 좀 악기에 도전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사실 그동안 뭐 오카리나라든지 하모니카 같은 악기 동호회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어울리는 악기는 뭐가 있을까 좀 고민이 되네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지효 씨와 딱 어울리는 그런 악기를 연주하시는 분들을 네.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맑고 깊은 소리를 내는 대금인데요. 대금을 사랑하는 청울림 회원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금 동호회 분들이 나오신다 하여 네. 도포 입고 가 쓰고 나오시지 않았더니 그냥 나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영혼을 울리는 깊은 소리는 분명히 우리에게 네. 들려주실 것만 같습니다. 정현국 선생님부터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울림 대금 동호회 회장을 이끌고 가는 정영국입니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 옆에 우리 강덕술 선생님. 안녕하세요. 정울림의 악장을 맡고 있는 강덕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멋지십니다. 그 옆에 우리 이성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을 즐겨보는데 이렇게 나오게 되어 영광입니다. 청울림 살림을 맡고 있는 이성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나오셨습니다. 맨 마지막 우리 정중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청울림 부회장 정종환입니다. 방송을 처음 하게 돼서 참 많이 떨리는데 잘 부탁드립니다. 네.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연주로 이렇게 또 소개를 쫙 해주시니까 정말 분위기도 참 가라앉고 좋은 것 같고. 예. 그나저나 대금을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생각보다 커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필이나 단소하고는 또 차이가 있잖아요. 좀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저희가 알고 있는 피로나 단소는
좀 대금하고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피리 단소는 대금 이 앞쪽을 부는 그런데 대금은 우리 관악기 중에서 옆으로 부는 긴 악기예요. 이 대금 자체가 대나무로 되어 있는데 좀 특이한 대나무예요. 쌍골로 되어 있는데 그냥 그것은 그 돌연변이고 지금 악기를 보면 여기 취구가 있어요. 소리를 네, 나게 하는 그런데. 취구가 있고 네. 그다음에 그 여기 지공이 있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는데 이 지공은 보통 6개로 음낮이를 조절해가지고 특이한 소리를 나게끔 해줘요. 근데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청이라고 해가지고 갈대 속에 청이 있어요. 이게 떨림으로써 특유한 그런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금이 구슬프고 아주 그 가슴을 휘어잡는 그런 애잔한 그 음악이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이 아주 좋아하는 음을 내는 대금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국악기를 또 다룰 줄 알잖아요. 아, 맞아요. 해금 또 네. 명장한테 제가 선생님 모르셨죠? 네. 해금 연주를 합니다. 악기를 집에다 놓고 와가지고 급하게 나오느라고 입으로 조금 해드릴게요. 똑같이. 국악기 연주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근데 아이고 제가 농으로 해드린 거고요. 근데 대금이 네. 그냥 똑같은 대금인 줄 알았는데 네. 대금도 종류가 종류가. 있대요. 한 종류가 아니라 몇 종류 되나요? 우리 강덕수 선생님 좀 그렇죠. 말씀 좀 해주시죠. 이 대금은 우리가 크게 분류해서 네. 산조대금과 정악대금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아. 산조대금은 정악대금에 비해서 길이가 짧고 음역대도 한 2키 정도 높아요. 산조대금이 네. 특히 쓰이는 용도가 달라요. 네. 정악대금은 궁중에서 정악을 연주할 때 썼던 악기이고 산조대금은 음역대가 2키 정도 높기 때문에 우리 민속 음악과 산조, 대금 산조요. 특히 대금 산조에 적합한 음역을 가지고 있어서 대금 산조를 연주하는 그런 악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냥 언뜻 봐도 굉장히 대금의 매력이 무궁무진한 것 같은데요. 이 멋진 대금을 연주하시는 청울림 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회장님께서 멋지게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 팀은 사회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취미로 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5년 전에 결성을 했습니다. 회원은 10명 정도 되는데요. 네. 저희가 매주 수요일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모여서 대금을 배우고 연주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특히 2년에 한 번꼴로 정기 연주회와 버스킹 그리고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금 동호회니까 왠지 국악 한마당 출연을 원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아침마당 전북 출연을 그렇게 원하셨다고 그걸 또 이루셨대요. 맞아요? 다름이 아니고 네. 제가 실은 전북에서 아침마당 하는 걸 전에부터 즐겨봤어요. 네. 근데 보니까 요즘에 뭐 오카리나도 나오고 뭐 관현악단들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좀 살포시 욕심이 나더라고요. 우리 청울림에도 저런 데를 좀 나가면 안 되겠나 가지고 방송에다가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그런 찰나에 우리 작가님께서 섭외 연락이 와서 얼마나 좋았는가 몰라요. 진짜 좋아진다. TV에서 항상 보시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직접 보시니까 어떠세요? 더 예쁘세요. 더 예쁘세요. 더 예쁘세요? 제가 보기에는 더 이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예쁘세요. 그런데 자 우리 정정환 우리 부회장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 대금이 정통 악기잖아요. 저희 전통 음악만 하나요? 아니면 다른 장르의 음악도 이렇게 하나요? 네, 가요나 팝송이나 여러 가지 장르 음악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불러주신 노래는 어떤 노래들을 이렇게 어메이징 연주해 주시나요? 그레이스나 절대는 날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타이타닉 주제곡 같은 거, 그 다음에
황야의 무법자 같은 우와. 그런 곡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황야의 무법자. 황야의 무법자? 이건데 그러면은 그 타이타닉 연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동양과 서양의 만남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해금, 죄송합니다. 해금이란다. 예, 대금 병장이신 네. 강덕슬 선생님께서 한번 예, 철새는 날아가고를 조금만. 엘콘도 바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 김남미의 명곡이었죠. 에콘도 파사. 이거 아. 그 사이먼 앤 가펑클이 부른 거를 직접 연주를 해주셨는데 네. 지금 이거 듣고 두루미 두 마리 날라왔대요. 언제 날라왔답니다. 네. 아니 근데 동서양 만남 얘기를 했으니까 또 여기서 가요를 또 안 들을 수 없는 아. 것이 가요도 그렇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곡을 연주해 주실 거예요? 이선희의 조각배 그걸 우리 단체로 연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대금 선율로 듣는 조각배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요를 이렇게 대금 연주로 들으니까 또 느낌이 달라요. 악기 배우고 싶다는 지호 씨 어때요? 네. 아니 사실 이 악기 설명을 들었을 때는 조금 고민이 됐거든요. 왜냐면 좀 어려워 보여가지고. 그런데 또 이렇게 연주하는 모습을 또 보니까 확 마음이 쏠리네요. 네. 아니 또 근데 제가 배우려면 사실 한계가 있는 게 제가 전주에 사는 게 아니라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또 이 대금은 제가 잡아본 적도 없어요. 이런 사람도 어떻게 저 같은 사람도 회원으로 받아주시나요, 회장님? 예. 아마 지호 씨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왜냐면 전주에 안 살아도 네. 저희 그 모임에는 그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금을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서 대금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들어오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면 모임에 들어와서 자기가 굉장히 혼란을 빠지고 배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혹시 배우신다면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선생님들을 저희가 소개시킬 수 있습니다. 되게 방송 중에는 좀 예의상으로라도 아유 뭐 됩니다 오세요. 뭐 물론 방송 끝나고는 안 된다고 하실 수 있어도 근데 대놓고 그냥 예. 안 됩니다. 이거 처음이네요. 원래 이제 그 공채라는 것도 있지만 특채라는 것도 있거든요. 특별히 채용해 줄 수도 있는데 안 그냥 된대요. 문제가 그냥 왜 힘들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근데 대금이라는 악기가 우리가 이제 그 전설의 고향이라든지 이런 거 맞아요. 보면 막 소리가 나잖아요. 삐리비. 무서워. 이러고 숨고. 그래가지고 친근한데 원준 씨도 네. 이런 거 그냥 불 수 있잖아요. 아유, 제가 또 뭐 제 자랑 같아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제가 학창 시절에 수행평가에서 음악 수행평가에서 뭐 단소 리코더 이런 거 입에만 댔다 하면 그냥 완전 다 만점이었거든요. 오늘은 또 한번 대금 만점 한번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마침 딱 이렇게 제가 들고 있는데 예, 이렇게 아까 올리시더라고요. 어깨에다가 네. 어깨 올리셔가지고 폼 난다. 사겨요 선생님 저기 대금이랑? 이거 불량 악기 갖고 오셨는데 원래 안 날 수가 없거든요. 제 입에서 바람만 들어가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거 불량 악기를 갖고 오셨네, 선생님. 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이게 안 뭐죠? 되네, 아이고 이거. 죄송합니다. 네. 대금 잡는 방법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좀 배워나가시기 바라고. 아니 보는데 이 소리가 들려서 고개가 안 깜짝 돌아가요. 놀랐어요. 고개가 안 어디 다시 한번. 예. 아니 이게 이렇게 어깨 올리시고 네. 고개를 돌리는데 고개가 안 돌아가 이게. 어? 아니 진짜 그렇게까지 소리가 안 나요? 호흡이 안 올라가네 이게. 아이고. 틀어지니까 이게. 네. 와, 이 자세 잡기도 굉장히 기초부터 힘드네요. 다시 한번 가르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신 중에 뭐 매주 이렇게 공연을 다니신다고 했는데 어떤 공연을 가세요? 한옥마을에서 요즘 그 날씨가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버스킹을 하는데 네. 예, 저희 그 전라북도가 국악의 고장이니까 국악에 걸맞게 한옥마을에서 하면서 그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게끔 여기는 이제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서 하면 관광객도 좋아하고 저희도 그 장소가 또 연주하기가 아주 좋은 장소예요. 네. 그 대사수청 앞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한옥마을에 저렇게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확실히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예. 혹시 특별하게 이렇게 기억에 남는 것이 있을까요? 최근에 네. 10월 달에 저희가 대사수청 앞에서 공연을 했는데 그날따라 이제 그 타지 사람들이나 외국인들 그리고 관광객들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연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날 박수도 많이 나오고 그 흥도 많이 돋아지고 있었는데 방문객 중에 여럿이 같이 온 그룹에서 한 분 여자분이 와서 저희들하고 같이 노래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 별빛 같은 사랑하고 초원하고 두 개를 같이 연주했어요. 그 기억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시구나. 또 이렇게 대금 소리만큼이나 깊고 진한 인생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하시니까 이분들의 이야기를 또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강덕술 악장님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이렇게 대금을 만나게 되셨다면서요? 네, 2004년도에 지인이 도립국악원에서 대금 수업을 받고 있는데 함께 동참할 수 없냐고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대금 처음 들어보는 악기라 그 대금이라는 악기를 보지를 못했었거든요. 네.
그 인터넷에 들어가서 대금을 한번 쳐봤어요. 그랬더니 날개하고 소세원이라는 곡이 거기에 수록돼 있었어요. 그 곡을 듣고 그때 한마디로 뿅 갔습니다. 아, 이 소리 나도 한번 내봐야지. 그 도립고학에서 2년 반 동안 수업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금에 푹 빠져 지내오셨는데 근데 어느 순간에 아 내가 지금 대금을 잘못 불고 있구나라고 했던 적이 있으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도립고학원에서 수업을 계속 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서 집에서 인터넷에서 들어가서 그 대금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에서 들어가서 명인들의 곡이나 그분들의 곡을 따라서 흉내를 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잘못된 습관으로 대금을 불고 있었더라고요. 그 습관을 우리 정울님에 와서서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호흡법을 고치는데 무려 3년이나 걸렸어요. 이제서 대금 소리가 뭔지, 아, 대금 소리는 이렇게 만드는 거로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우리 정울님을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됐습니다. 강덕술 악장님께서 7학년이시거든요. 네. 근데 모자도 쓰시고 대금 부시면서 되게 젊게 사시고 인터넷 들어가서 그런 것도 공부하신다고 하시니까 네. 이제 악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그 형님이라고. 예. 네. 우리 그 덕순이 성님, 그 덕순이 성님이 느끼는 그 대금의 매력이 뭐예요? 이 대금으로 말하면은 옛날 신라 시대에는요, 이 만파식적이라는 이름으로 그 대금 소리로서 그 험한 풍랑도 잠재우는 그런 전설이 있을 정도로 이건 정말 대단한 우리 국악기 중에 국악기입니다. 불면서 비를 내리시게요? 눈을 내리시게요? 네, 그래서 저도 한번 그 태풍이 왔을 때 네. 바람을 한번 잠재워 볼까 하고 불었는데 네. 안 되더라고요. 그건 안 되시렸구나. 아, 진짜 대금에 대해서 좀 들었는데 갑자기 엉뚱한 질문 같은데요. 저도 이렇게 기타나 이렇게 건반 연주를 하거든요. 예. 근데 어떤 때 이렇게 연주가 잘 안 될 때 있어요. 그럼 예. 막 악기 탓을 하거든요. 아, 이거 악기가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면 혹시 연주 그렇죠. 중에 이렇게 잘못돼가지고 이렇게 악기 탓도 하신 적도 있나요? 네, 저도 대금을 집에서 독학으로 많이 연습을 했기 때문에 뭐 명인들의 소리는 그렇게 깊고 소리가 좋은데 왜 내 소리는 이러지? 그리고 괜히 불쌍한 그 대금 치구만 내 치구가 잘못된 걸 거야. 그리고 치구를 칼로 팠다가 다시 붙였다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죠. 그래서 제 대금이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다. 이상하죠? 네. 근데 뭐- 지금 악장을 맡고 계시는데 뭐 말씀은 저렇게 하시지만 실력자세요. 대회에서 상도 많이 받으셨다고. 그래요? 예. 네. 제가 상복이 있나 봐요. 그래서 2022년에 전국 국악 대회에서 신인부, 이제 신인부죠. 저희들한테는 신인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전공을 안 했기 때문에 신인부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와. 재수가 있었던 거죠. 그 외에 또 뭐가 있나요? 네, 22년도, 23년도에는 전주 목담 최승희 선생님, 예. 그 추모회에서 하는 국악 대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가서 또 우연치 않게 대상을 받았어요. 어유. 부안에서 열린 국악대전에서도 네, 상을 이글레에서는 받으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올해 거기서도 우연치 않게 대상을 받았어요. 우연치 않게. 아, 우연치 않게. 아유, 너무 겸손하시네. 1년에 한 번씩 받은 것 같아서 다른 대금 애호가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받으실만 하니까 받으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늦가을과 딱 어울리는 소리 한번 저희가 청해 드릴까 하는데요. 순천만 갈대 소리 한번 듣겠습니다. 네.
제가 순천만을 네. 2년 전인가 집사람이랑 갔다 왔거든요. 네. 거기를 걸었던 그 기억이 나요. 이렇게 갈대들이 바람에 이렇게 흩날릴 때 그게 다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너무 좋은 거 있죠. 좋아요. 그 앞에 짱뚱어탕 그것도 생각나고. 맛있었어요? 네, 먹을만 하더라고요.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짱뚱어탕 생각나요. 네, 저는 대금하면 이생강 명인이 생각나거든요. 맞아. 그 포스터에 딱 이렇게 네, 네.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이성실 씨는 왠지 그 같은 집안이신 건 아니겠지만, 아, 그건 아니고요. 예, 혹시 영향을 받으셨나요? 지인이 네. 그 이생강 쌤한테 그 수업을 받고 있더라고요. 아, 근데 2002년도 그 월드컵 때 그 선생님한테 갈 일이 있었어요, 지인하고. 네. 근데 그 교과서에서만 배웠던 그 이생강 쌤께서 저희들 앞에 산조 한 대목을 해주시는데 순간 그냥 감동이. 그래서 제가 그냥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뿅 가버렸어요, 그때.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 예. 아니 그 소리가 얼마나 감동이셨는지 대금을 배우기 위해서 전국 팔도를 다 돌아다니셨다면서요. 예, 맨 처음에는 그 도립국악원에서 수강을 했었는데 좀 더 알고 싶어서 대금 카페를 제가 가입을 했더니 창단 멤버로 저를 갖다가 운영자로 해놓더라고요. 운영자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대금 마녀들을 이렇게 접촉하게 됐어요. 소통하게 됐는데 그분들이 이제 뭔 행사 있으면 부르고 하다 보니까 대금 하나만 들고 전국 한마디로 일주를 한 거죠. 잘 소리도 잘 안 낼 텐데. 참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예. 아니 이 대금에 대한 열정은 정말 보기는 좋습니다만 그때도 가정 주부셨을 거고 가족들도 많이 챙기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대금에 너무 열정을 쏟고 가족에 좀 소홀히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가족들이 좀 뭐라고 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없었나요? 솔직히 거의 집을 팽개치다 보니까 뭐 이혼할 뻔도 했었죠. 그런데 대금에 너무 미쳐 있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뭐 집이 뭐가 됐건 간에 야한테만 폭 빠졌더니 신랑이 남편께서 오지가 뭐 너 나가라 할 정도로 그래서 대금도 한마디로 저 몰래 한마디로 붙들어서 그냥 쓰레기장에 뭐 버릴 때도 아이고, 있고 네. 제가 이제 그런 사연도 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남편한테 미안할 따름이고 참 고맙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참아주셔서. 지금은 이제 웃으면서 지금 말씀을 네, 하고 네, 계시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정말 그 죄송한데 갈등, 위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합니다. 자, 그 갈등과 위기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더 열심히 가정생활에 충실하고 내 애들 교육도 더 신경 쓰고 한마디로 시간을 쪼개고 가정에 충실하고 대금에 틈틈했더니 남편이 포기를 하더라고요. 앞뒤고 손발 다 놓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시고 오히려 이렇게 수요일 날 청울님 이렇게 우리 모임에 가서 안 나가면 왜 안 나가 할 정도로 지금은 그런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야. 야, 지금은 더 말할 것 없이 행복합니다. 네. 그 대금 연주자 이생강 선생님의 영향으로 또 이렇게 시작은 했지만 또 물론 다른 악기들도 많거든요. 네. 왜 유독 이 악기 대금에 푹 빠지신 거예요? 제가 IMF 이후로 사업을 했었는데 굉장히 사업이 기울었어요. 그래서 돌파구로 찾는 게 이 대금이었어요. 대금의 그 심취하는 소리가 저 마음을 읽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야한테 의지하고 소리도 잘 안 나를 때였고 운지법도 잘 모를 때였는데 야가 우리 대금이 저를 이렇게 끌어안아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보다도 대금을 남편 다음으로 제가 애인처럼 아유. 사랑하고 있습니다. 네. 남편 다음으로 애인처럼 물론 대금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은 가족이 최고래요. 네, 예. 특히 또 손녀딸이 할머니의 그 대금 연주를 너무 좋아한대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손녀딸과 뭐 특별한 또 어떤 추억도 만들으셨다고 하던데. 네, 작년 10월에 청울님 정기 연주회가 있었어요. 음. 근데 저한테 우리 회장님께서 특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10살 된 손녀딸이 피아노를 치고 섬지박이를 연주를 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니까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관중들이 모두들 눈시울을 실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야. 네. 요즘에는 그 뭐 반려동물, 반려식물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네. 우리 지호 씨 반려악기 굉장히 외로워 보이시거든요. 어떠신가요, 반려악기? 예, 반려자도 없고 반려악기도 없어가지고 많이 외로운데요. 제가 오늘 대금을 만나가지고 대금으로 반려악기를 한번 해볼까 했는데 딱 회장님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거기서 좀 상처를 받았지만 근데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회장님한테는 이 대금이 정말 반려자처럼 친구처럼 아주 좋은 소중한 존재라고 했거든요. 예. 이 대금을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어요? 1982년도에 예. 그 대금을 하도 배우고 싶었어요. 그 전주에 대금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서울서 대금 선생님을 초청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그 대금을 좋아하는 사람 결성해가지고 한 1년 반 정도 대금을 배웠어요. 근데 그러다가 일로 이제 그만두었죠. 근데 2012년도 참하고도 트레킹이 있어가지고 트레킹을 가는데 참하고도 객자리에서 밤에 자는데 별이 무수히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대금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들어서 한국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그때부터 배웠습니다. 네. 시작은 82년도에 네. 선생님도 안 계셔서 서울에 있는 분을 초빙하셨고 네. 그러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분 게 10년. 네. 근데 대금이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악기인가요? 대금이 쉽게 근접하지 못하고 우리 지호 씨가 이렇게 서원해 하시는데 정말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대금이 좀 느린 편이거든요. 그 대금을 10년 하니까 이제 대금 맛을 알고 저도 지금 12년 됐는데 이제 알고 특히 이제 그 음감이나 그 타고난 재질이 있으면 굉장히 좀 빨라요. 빨라봤자 한 8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타고난 음감이 좀 적어서 좀 느린 편인데 그러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좋아하는 스타일이나 음악들이 다 취향이 다르잖아요. 그러죠. 예. 그런데 뭐 대금 뭐 스타일도 좀 다르고. 예. 근데 회장님은 어떤 그 취향이 어느 쪽이세요? 저는 애잔하고 한국적인 그런 음악을 좋아해요. 그래서 가끔 어디 가면은 공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 공연에 가가지고 그 우리 한국적인 것 또 애절하고 잔잔하고 또 심금 울릴 수 있는 그런 곡들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애잔한 그 심금을 울리는 곡 대표적인 곡은 어떤 곡이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천년학의 주제곡인 그 서편지의 주제곡인 천년학과 네. 그리고 엄마를 그리면서 불렀던 꽃분이야라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금하면 서편제 그리고 네. 또 천년학이 아니겠습니까? 네. 천년학을 먼저 네. 좀 들려주시는 걸로 자, 예, 준비해 간단하게. 주시죠. 네. 네. 이런 좋습니다. 그 지금 천년을 들었잖아요. 네. 꽃분내야? 꽃분대야. 네, 꽃분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대금 소리를 듣고 있자니까 네. 마음이 너무 차분해지고 그렇죠. 좋으네요. 네. 이런 그 영화에서 그런 느낌이 생각나요. 어떤 거? 이런 대금 소리를 듣고 있으니 삼어라 가서 깻잎을 5장 따오거라. 어디서 고기 굽는 냄새가 난다. 가서 먹고 오자. 깨도 탈까요? 아, 그럼 좋지. 뭐 이런 느낌. 그런 느낌. 네. 예. 왠지 사극
속의 한 장면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차분함이 느껴지는데 예, 그러죠. 성격적으로도 많이 차분해지셨다고요. 굉장히 성격도 급하고 그 고집도 세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의사인데 전라북도 한의사협회 회장을 맡을 때 투쟁이 있었어요. 약사 분쟁 이런 거. 그래가지고 그때 제일 먼저 전국에서 제일 먼저 삭발하고 투쟁이 했던 그런 경력이 있어요. 근데 네. 대금을 하면서 옛날같이 말도 좀 적어지고 참을 수 있게끔 되고 그래서 저한테는 그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여기서 기습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평생을 함께 해온 침과 네. 10여 년 함께한 대금이 눈앞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 하나, 어려워. 둘, 셋. 저는 대금을 선택하겠습니다. 야, 평생을 함께한 침을. 네. 그 대금의 매력이 뭐길래 그렇게 빠져드신 거예요? 대금을 부르면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마음이 편해지고 또 대금을 저도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칠자를 먹었는데 나이가 먹으면은 뒷방 노인네처럼 뒤로 취급을 안 해줘요. 근데 나이 먹은 거와 관계없이 어울릴 수가 있고 젊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서 그 나이에 전혀 관계없이 대금하고 어울리고 그럴 수 있는 아주 좋은 악기라 그래서 저는 이 대금을 강력하니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립니다. 네, 진짜 대금의 매력이 정말 큰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정종환 선생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얘기 들어보니까 대금을 시작하신 게 따님 때문에 시작하게 되셨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2000년도에 그 40대 된 애거든요. 부러운 나이에 제가 지금까지 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 조금 기타를 배웠던 것이 그밖에 없고 대금 소리가 좋아가지고 국악기를 하나 배워야겠다 생각해서 그러던 찰나에 어느 날 둘째 딸이 유치원에 다녀와가지고 깍티치를 놓고 장구를 배웠다고 거기에 치더라고 깍티치를. 그래서 조그마한 장구를 이제 구입하면서 대금을 같이 구입하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대금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이제 부는 단계를 넘어서서 이 대금을 직접 손으로 만드신대요. 아까 네? 강동소님은 막 있던 것도 파가지고 망가뜨릴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제가 다른 사람보다 좀 손재주가 좀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만드는 것을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대금을 부는 사람으로서 대금을 제 손으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한번 불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가지고 네. 대금을 만들려고 대나무를 구해가지고 그 인터넷상에서 보면은 재원이 있어요. 그대로 따라가지고 그 지구 구멍대로 해가지고 전부 간격도 다 맞춰가지고 내경 뚫고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어머. 방금 말씀하셨던 그 악기가 바로 여기 있어. 우와. 이거 직접 만드신 거래요. 네. 네. 너무 잘 만드셨다. 네. 어떻게 하나만 가져오셨어요? 남는 거 없이? 사시게요? 아니면 아니 뭐 만드신 네, 많이 거니까 만들었는데. 있으면 남는 거 있으면 제가 하나. 다른 사람들 다 야. 아니 그랬습니다. 근데 이걸 직접 만드셨어요? 네, 이거 직접. 그 기념으로 하나만 그 나무 있어요. 기념으로 하나만. 손재주가 굉장히 좋으시네요. 딱 예. 하나만 보관하고 있으신가 봐요. 아니 근데 이걸로 직접 만드신 걸로 연주를 하셔가지고 네. 사람의 발길을 돌리신 적이 있대요. 어? 네, 저희 집에서 한 조금만 올라가면 계곡과 이제 그 호수가 있는데 그 옆에 벤치가 있거든요. 거기에 여성분 두 분이 앉아 계시다가 가시더라고 내려가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조용하고 그래서 거기 앉아서 이제 블루투스 스피커를 켜고 네. 한참 연주를 하고 이제 그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랬더니 다시 또 한참 후에 올라왔더라고. 네. 그래서 어떻게 오셨냐고 하니까 대금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다시 왔다고 하면서 아, 그래서 이제 한 2, 30분 더 들려주었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쯤 이제 거기를 다시 한번 연습하러 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그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오랫동안 그 대금 소리가 그
기다려지고 그리웠다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거기서 또 다시 한 번 더 불러준 적이 있었습니다. 야. 와. 다음에 그 대금 연습하러 가실 때 언제나 한번 주세요. 저도 가서 꼭 감상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 정종원 부회장님을 이 대금의 매력에 푹 빠지게 한 노래가 한 곡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원장현 노래일까요? 선생님의 날개라는 곡이 있는데 네. 진짜 서정적이고 참 힘을 저에게 주었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가지고 참 좋아가지고 그걸 참 많이 듣게 되고 많이 또 연습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 곡 연주해 줄 수 있나요? 알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때 그러셨을 것 같아. 어떡해요? 야 태훈아, 금이 오빠 그 대금 불자녀 거기 가자. 거기 또 불고 있을지 몰라. 맞아. 네, 그러면서 가셨을 것 같아요. 저희 지금 방송국 스태프들이요 움직이지도 않고 딱 듣고 있는 거 있죠. 네, 정말 그 매력이 있네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네. 그 대금 연주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네. 이분들이 무대로 나오셔서 이제 음. 민요 메들리를 네.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어떠셨습니까? 그 울림이란 게 있죠. 정말 대금 소리를 통해서 깊은 또 맑은 울림을 주고 있는 청울림 회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역에 이렇게 그 대금 동호회가 있다라는 사실을 저도 오늘 처음 알았거든요. 네. 네, 뿌듯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밖에서 이제 공연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 이성실 쌤 가장 문제가 뭐든가요? 야외 공연하실 때. 그 대금이 굉장히 날씨와 영향이 깊어요. 네. 이게 이렇게 수제품이고 나무로 돼 있어서. 근데 그 추울 때 이렇게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은 대금 속에 바람이 들어가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와요. 네. 그리고 뭐 보면대를 놓고 할 때는 보면대가 날아갈 정도 있어가지고 때로는 뭐 실수도 한 적도 있고. 자, 이게 참 애로점이 많습니다. 네. 네. 그럼 반대로 더울 때, 음. 더울 때도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요. 네. 올 7월에 그 중앙시장에서 막걸리 축제를 저희들이 공연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더우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을 위에서 뿌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밀접하고 이게 청이란 게 있어서 이게 물이 묻으면 이게 축 처져 버려요. 소리가 안 나죠.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이제 그런 에피소드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 강덕술 악장님 집에서 이렇게 연습하는 거 이거 좀 괜찮나요? 문제가 많죠. 물론 제가 아파트에서 살기 때문에 주변 분들의 시선이 있고 그렇죠.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어떤 분들은 그게 소음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문 꼭꼭 잠가놓고 닫아놓고 연습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주변에 들리니까요. 아무래도 주변 사람들의 민폐를 많이 끼치고 있는 실정이죠.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그동안 이렇게 옆에서 이해해 주시고 아무 말씀 안 해주신 주변 분들께 네. 사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 옆집이 가장 문제잖아요. 맞아요. 윗집도 가장 있고 잘 들릴 밑에도 수 있고 있어요. 가장 잘 들리는 그 옆집에서는 가장 크게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나요? 그분은 대금술을 좋아하셨나 봐요. 제가 여행이라든지 이 타지에 나가 있을 때는 잠깐 이렇게 안 부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날마다 조금씩은 부러져요. 그러면 그 밖에서 보면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오히려. 네.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열심히 연습한 내 연주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감동을 줄 수 있다면 이것만큼 또 행복한 일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래서인지 재능 기부 봉사도 많이 하신다면서요. 예, 작년에 완주군에 있는 복지 시설에서 노인분들의 저 생일 잔치가 있다고 와서 몇 곡 부르실 수 있냐는 그런 초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한번 가서 참여했던 게 있는데요. 물론 노인들 분들이라 집중력도 떨어지고 다른 짓도 하고 막 그러시죠. 네. 그래서 할머니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미자 선생님의 여자의 일생, 울어라 열풍아 이런 애창곡을 네. 대금 소리로 불러드렸더니 그냥 그 조는 듯 이렇게 있던 분들이 눈이 초롱초롱해가지고 박수를 치시면서 함께 했던 게 네. 참 마음에 닿아요. 그렇죠. 저 보호자분들도 행복해 하시는 모습들이 네. 참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아유, 행복하고 보람된 순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악기를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성실 씨는 어떤 기억이 나세요? 대금 부는 여자라는 별명도 있다고. 예. 마산 어느 사찰 바닷가 옆에 사찰을 그 전국 동호회 저기가 행사가 있어가지고 자 전주에서 몇몇 분이 갔는데 거기서 그 똑같이 대금을 부르신 분들 앞에서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지금도 좀 참 잊을 수가 없는 그런 거고 또 제가 천주교 신자이다 보니까 우리 성당에서 본당의 날 때 대금 연주를 한 2번 했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한테 대금 부는 자매님하고 알아봐 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이 네, 행복합니다. 대금 부는 자매님 반갑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타나 이 건반을 들고 다니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무 때나 이렇게 즉흥적으로 연주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근데
대금은 이렇게 봐도 들고 다니기가 편할 것 같아서 그런지 우리 정영국 회장님은 어디를 가나 항상 이 대금을 가지고 다니신다는데 맞아요? 네네네. 저는 악기는 음향 기계를 가져가는데 대금은 간단하기 때문에 네. 대금을 가지고 다니기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대금을 가지고 애국에 많이 다녔는데 애국에서 저 치앙마이에 림만해민이라는 그 유닛만의 큰 광장이 있어요. 거기 태국 그 버스킹하는 기타 버스킹하는 분하고 같이 그 연주를 했는데 태국에 엄청 그 한국 사람도 많이 오지만 중국 사람도 많이 오는데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것도 한 번은 그 노르웨이 산장에서 잠을 자는데 그 호텔 로비에서 대금을 부르니까 그분들이 서양 분들이 처음으로 동양 악기를 든다고 해갖고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악기라고 해갖고 갈채를 받았고 또 스위스 마테오론 식당에서 대금을 불었는데 거기 관광객들이나 현지 사람들이 앵콜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근데 너무 회장님 행복해요. 말씀하실 때 지금 대금 자랑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태국에 치앙마이 갔다 온 얘기, 노르웨이 갔다 온 얘기, 지금 스위스 마테오를 갔다 온 얘기 이런 얘기가 지금 주로 들리고 대금을 어느 정도 뭘 불렀다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래서 잠깐 했는데 이런 얘기만 들립니다. 그 정도로 대금이 좋아서 어딜 가든지 해외 다니실 때마다 그렇게 챙기고 다니신다는 네네네네. 거잖아요. 지우 씨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금. 그러니까요. 꼭 지금 오세요. 이 정도면 K 대금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뭔가 그 K 열풍에 이어가지고 저도 K 대금을 좀 알려야 될 것 같고요. 아, 근데 뭐 방금 여행도 굉장히 또 여러 군데 많이 다니시는 것 같은데 네네네. 얘기 들어보니까 취미도 굉장히 많으시대요. 네, 어떤 다른 취미가 또 있으신 거예요? 제가 음악하고 춤을 좋아해요. 오. 그래서 그 내제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14년 동안 댄스 스포츠를 했어요. 댄스 스포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그 음악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호남 오페라단 그 부의사장 자리를 좀 오래 했었고 지금 현재 그 아마추어 도립 국악 관현악기 있어요. 그 관현악에 제가 그 악장을 맡고 세롬이라는 관현악단의 악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어유. 지역이라 또 판소리 한 대목 정도는 해야 할 거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어서 네. 또 판소리도 배우고 그랬습니다. 어머, 방송 빼고 다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방송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못하는 걸 찾는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예, 못하시는 걸 찾는 게. 자, 우리 회장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 정종환 부회장님은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작년에 대회에 나갔을 때라고 들었습니다. 아니 뭐 수상을 하셔서 행복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뭐 다른 또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 수상도 수상이지만 작년에 이제 충북 영동에 가지고 국악기 기악 경연대회 해가지고 저희 청원림에서 몇 명이 가가지고 장려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 상 받은 것보다도 1박 하면서 그 대금 전문가로부터 키포인트 레슨을 받으면서 거의 밤 새벽이 올 때까지 막 연습하고 정답 나누고 또 이제 다음 날 각 지에서 모여든 그 대금 그 하는 사람들 소리 듣고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고 참 좋았고 행복했었습니다. 아니 무슨 대입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처럼 새벽까지 그렇게 하시고 와 대단하시네요. 아니 근데 그런가 하면 옆에 계신 이성실 선생님께서는 또 이 대금 때문에 어떤 새로운 버킷리스트가 생기셨어요? 아, 제가 수년 전부터 생각해 온 거 있는데요. 항상 제가 이제 애치고 다녀요. 이제 70살 이후에는 70살 이후부터는 이 대금 하나 가지고 아까 그 제가 카페에서 그 운영자로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 제 닉네임을 모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 대금 좀 하신 분들이. 네. 그래서 이거 하면 이거 들고 전국을 일주하면 아마 밥은 먹여주겠죠. 그래서 제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이고요. 그분들과 이제 즉흥해서 돈 없으면 버스킹도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막걸리도 한 잔씩 하면서 그 노년을 그렇게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런 날이 올 겁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그걸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대금 연주와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분들에게 드릴 음악 선물이 있습니다. 손민석 단장님, 오늘 멜로디 큐! 대금 덕분에 나이도 있고 근심도 있고 즐거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분들을 위한 오늘의 멜로디는 오승근의 내 나이가 어때서 였습니다. 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서 대금을 들고 연주하면 젊은 사람들과 소통이 가능하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나이는 잊으시고요. 대금 연주의 매력을 마음껏 뽐내주세요. 건강 잘 챙기시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나도 취미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이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대금이라는 악기가 있다라는 사실 네. 꼭 좀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몇 주 전 방송을 통해서 저는 왜 바이올린을 배워야지 싶었는데 이제 한 달 남았지만 대금 한번 시작해 보는 걸로. 예, 지금은 뭐 바람 소리만 나겠지만 아무튼 도전이라는 거 중요하지 않겠어요?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행복한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